이번 영상에서는 아이폰을 통해 스마트폰을 이용한 모바일 시대를 만드는데 일조하였고 21세기 혁신의 아이콘이라 평가받는 인물이자 애플의 창업자 스티브 잡스의 살아온 인생과 그의 성공 스토리에 대해 소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티브 잡스는 1955년 2월 24일 미국 캘리포니아 주 샌프란시스코에서 미국인 어머니와 시리아 출신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잡스가 태어날 당시 잡스의 부모는 결혼을 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이 둘은 부모님의 결혼 반대로 헤어지게 되고 잡스의 어머니는 잡스를 입양 보내게 됩니다. 그렇게 잡스는 친부모와 헤어져 폴 잡스와 클라라 잡스 부부에게 입양됩니다. 임신을 하지 못했지만 아이를 간절히 원했던 두 부부는 스티브 잡스를 친아들처럼 생각하고 열심히 키웠으나 어렸을 때 잡스는 부모 속을 많이 태우는 말썽꾸러기 아이였다고 합니다. 집안의 전자제품들을 많이 망가뜨릴 뿐만 아니라 벽에 시공된 콘센트에 머리핀을 꽂아 감전되어 화상을 입은 적도 있었고 선생님 의자에 포금탄을 넣어 놀래키기도 하는 등 상당히 문제아였다고 합니다. 잡스는 이런 사건들로 인해 두세 차례 귀가 조치되었지만 아버지인 폴 잡스는 학생이 학교에서 공부에 흥미를 가지지 못한다면 그것은 선생님의 잘못이라고 말하며 잡스를 혼내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런 문제아였던 잡스에게 공부의 재미를 알려주는 선생님이 나타납니다. 이 선생님은 잡스를 컨트롤할 수 있는 방법이 뇌물로 동기를 부여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잡스에게 수학 문제지를 풀어오면 보상으로 사탕과 $5를 준다며 잡스를 회유합니다. 처음에는 상품 때문에 풀게 된 수학 문제지였지만 나중에는 상품이 없어도 공부를 즐기게 될 만큼 재미를 붙였다고 하며 후에 잡스는 그녀를 기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학업에 열중하였다고 합니다. 그의 학업 성적은 점점 좋아지고 4학년 말에 잡스는 수학 능력 평가를 보았는데 고등학교 2학년 수준의 수학 능력이 있다는 결과가 나오자 잡스의 담당 선생님은 잡스를 2년 월반시키려 했지만 부모의 만류로 1년만 월반하였습니다. 잡스의 사업과 인생은 고등학교 때 전자공학에 관심을 가지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스티브 잡스는 공부 말고도 무언가를 만드는 걸 좋아했다고 하는데 이는 중고차를 사들인 후 수리하여 재판매하는 일을 하던 아버지가 무엇이든 잘 만드는 것을 보고 감탄하여 아버지에게 기술을 배웠다고 합니다. 폴 잡스는 차고 안에 있던 작업대의 반을 잡스에게 주며 보이지 않는 뒷부분도 앞면과 같이 신경을 쓰는 것이 중요하다는 철학을 전달해 주었는데 이는 후에 잡스의 제품 철학이 되기도 합니다. 그가 12살이 되던 해 어느 날 주파수 개수기를 만들던 잡스는 부품이 일부 모자라는 것을 알게 되자 자신이 제작하던 제품의 부품을 구하기 위해 세계적인 기업 HP의 창업자 빌 슈렛의 전화번호를 찾기 위해 마을의 모든 전화번호를 모아놓는 전화부에서 이 잡듯이 동명인 사람들에게 지속적으로 전화해서 빌 슈렛의 전화번호를 찾아내고 그에게 직접 모자라는 부품을 얻고 싶다고 요청합니다. 어린 나이에 호기롭게 이야기하는 잡스에게 인상을 받은 빌 슈렛은 여름방학 동안 이곳에서 일해보지 않겠냐고 제안을 하여 잡스와 인연을 맺게 되고 이때 맺은 인연으로 그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한 번 더 HP에 들어가 인턴으로 일하게 되는데 그곳에서 그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인물 중 한 명인 스티브 워즈니악을 만나게 됩니다. HP 인턴이 끝난 후 잡스는 오리건주 포틀랜드에 있는 리드 칼리지 철학과에 입학하게 됩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잡스는 필수 과목들을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는 학교의 규정이 마음에 들지 않았다고 합니다. 잡스는 듣고 싶은 과목 수업에만 들어갔으며 이때 본인이 들을 가치가 없는 수업을 위해서 부모님이 비싼 학비를 낸다는 것에 대해 죄책감을 느껴 1학기만 수강한 후 리드 컬리지를 중퇴합니다. 하지만 잡스는 리드 컬리지를 떠나지는 않았습니다. 스티브 잡스는 기숙사 주임을 설득하여 퇴학 후에도 기숙사에 머물 수 있게 허락을 받고 수업을 청강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 후 18개월 동안 잡스는 학교에 머물면서 여러 강의를 자유롭게 들었으며 특히 캘리그래피 강의에 흥미를 보였는데 훗날 이 강의는 트루타입 폰트를 애플 제품에 적용하면서 수려한 글자체를 만들어내는데 도움이 많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1974년 2월 잡스는 부모님 댁으로 돌아가 직장을 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구인 광고에 즐기면서 돈 버는 곳이라고 적혀 있었던 비디오 게임 제조사 아타리의 공고를 보고 아타리의 게임 디자이너로 취직하게 됩니다. 여기서 그는 비디오 게임에 재미를 붙이고 컴퓨터에 큰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잡스는 아타리에서 몇몇 게임이 개선되도록 도왔지만 아타리에서도 1년을 못 채우고 사표를 내게 됩니다. 하지만 컴퓨터에 대한 잡스의 열정은 식지 않았고 1975년 친구 스티브 워즈니악이 운영하던 홈브루 컴퓨터 클럽에 들어가게 됩니다. 스티브 워즈니악에 대해 잠깐 소개를 하면 워즈니악은 정말 천재였다고 합니다. 현존하는 모든 PC의 시조격인 장치가 워즈니악의 손에서 탄생하였다고 봐도 무방하며 지금 이 화면을 보고 있는 모든 사용자들도 이 사람 덕분에 간편하고 쉽게 집에서 PC를 이용하는 것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할 정도로 평가받는 인물입니다. 이 당시 워즈니악은 HP의 직원으로 일하고 있었는데 잡스는 워즈니악과 함께 의기투합하여 컴퓨터에 관한 지식을 쌓으면서 직접 컴퓨터 제작에 착수하게 됩니다. 그렇게 1976년 PC 역사상의 길이 남을 기종 애프론이 탄생하게 됩니다. 애프론을 만든 잡스와 워즈니악은 HP를 찾아가 제품을 양산하자고 제안하지만 거절당하게 됩니다. HP뿐만 아니라 이것을 받아주려는 가게는 없었는데 그 시절 컴퓨터라는 것은 큰 회사나 대학,
정부기관에서만 쓰는 게 일반적이었고 PC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정의도 되어 있지 않던 시절이었기 때문입니다. 잡스와 워즈니악은 경영을 도와줄 사람이 필요했고 얼마 후 파친코 기계 사업을 하던 로널드 웨인을 찾아가 잡스의 뛰어난 언변과 설득력으로 비전을 설명하고 함께 애플을 설립합니다. 하지만 로널드 웨인은 회사의 방향성에 대해 잡스와 워즈니악과 의견 차이를 보이고 얼마 못 가 애플에서 떠나게 됩니다. 잡스가 사명을 애플로 정한 동기는 그가 과거에 원팜 사과농장에서 가지치기 했었던 경험들이 영감을 주었다 합니다. 또한 당시에는 전화번호를 찾으려면 두꺼운 전화번호 책을 뒤져서 번호를 찾아야 했는데 알파벳 첫 글자인 A로 시작하는 단어 중 잡스가 좋아하는 애플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애플원의 판매를 시작하게 되는데 애플1은 생각보다 잘 팔리지는 않았습니다. 애플원의 가격은 666.66달러였는데 그 당시 약 100만원에 가까운 금액으로 가격이 매우 비쌌습니다. 또한 애플원은 모니터와 기타 입력 장치가 없고 거의 기판만 있는 수준의 물건이었고 당시에는 모니터나 키보드 등을 구하기가 어려워서 애플원을 살만한 수요가 많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애플원은 전문적 지식을 갖춘 일부 사람들에게 판매가 되었고 총 200여 대를 판매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의 경험으로 잡스는 개발자가 아닌 소비자를 중심으로 제품을 만들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차기작을 준비하여 다음 해인 1977년 애플원에서 부족한 점을 보완하고 모니터와 키보드까지 내장시킨 세계 최초의 일체형 개인용 컴퓨터 애플2를 발표합니다. 전원만 연결하면 컴퓨터를 사용할 수 있게 고안되었고 컬러 그래픽을 선보입니다. 그리고 이 시기에 애플을 확대하기 위해 잡스와 워즈니악은 투자자를 찾던 중 33세 나이에 백만장자가 된 마이크 마쿨라를 만나게 됩니다. 마이크 마쿨라는 애플의 초기의 중요한 인물들 중 하나로 애플의 CEO로 잡스를 지원하고 회사의 경영 전략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또한 마쿨라는 잡스와 함께 애플의 초기 제품인 애플2의 성공을 이끌었으며 애플의 조직 문화와 비전에도 영향을 주었습니다. 이후 애플2, 애플2 플러스 등 후속 모델들이 차례로 성공하면서 스티브 잡스는 명성과 부를 얻게 되게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그가 애플에서 쫓겨나고 다시 애플로 복귀하는 내용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